자, 일단 질문부터 먼저 받고 시작합시다. 질문이 있을까요? 맨날 고기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 저거는. 614번. 아, 그때 우리 추정도 안 했었구나. 오늘 할 게 많네, 그러면. 자, 오늘 할 게 통계적 추정. 그래서 정규분포 614번은 정규분포 M 10제곱을 따르는 어떠한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과 그 다음에 모평균의 차가 5 이하일. 잠깐만, 내가 어디 보고 있는 거니 지금? 맞구나.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5 이하일 확률. 자, 이러할 확률을 우리가 구해봤더니 그 확률이 얼마? 0.98이었더라. 이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n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거 보자고요. 어쨌든 우리 표본 어떤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했었고,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는 또 얘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얘는 얘 빼기 m, 얘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자 5까지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대칭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맞니? 그러면 얘네는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Z가 여기서 단순히 뭐만 나눠주면 돼? 표준편차로만 나눠주면 얘가 그 표준화 아니야?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에 대한 평균, 얘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는 거지.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얼마야? 얘는 그냥 시그마를 쓰면 안 되고 그 표본의 크기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모 표준편차랑 표본 표준편차랑 헷갈리면 안 돼. 따라서 여기도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자, 이걸로 나눠주면 얘가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가 되는 거네, 작업이.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서 우리가 표준편차는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럼 계산해보시면 얘네는 표본의 크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10 분의 마이너스 5 맞아? 그냥 뭐 한 거 없어. 그냥 똑같이 쓴 거야. 시그마가 10이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근데 우리가 표준편차는 모르잖아 지금.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모표준편차를 루트 n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치? 따라서 얘네는 루트 n분의 표준편차 분의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나왔고, 얘가 루트 n분의 10분의 5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렇군요. 빨리 앉아, 들어가서. 그럼 얘네는 어차피 그 평균 기준으로 5 그 값이 똑같고 절대값만 다른 절대값은 같고 부만 다른 상황인 거니까 결국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얘네가 그 좌우가 현재 대칭인 모습인 거잖아 지금, 그치? 어차피 저거의 확률은 그 평균 기준으로 2배인 거지. 다시 말하면 저 확률은 0에서 z까지, 즉 얘네가 정리해보면 2분의 루트 n인 거야. 맞아? 이러한 확률이 얼마란 얘기인 거야? 0.49
9라는 거겠네. 절반인 거니까. 맞아? 그럼 n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0.49가 2.5니까 그럼 얘 값이 2.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얘가 5니까 표본의 크기는 25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표준화 시킬 때 우리가 표본 평균들에 대한 표준 편차는 즉 분사는 표본의 크기로 우리 나눠진다는 거 막 그거만 좀 잘 조심하면 돼. 알겠죠? 여기서 주어졌던 요거는 얘네는 모 평균과 모 분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알겠죠? 그때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규 분포를 나타내 보면 그 정규 분포는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은 우리가 똑같다고 했었고, 그치? 그때 표준 분산은 그거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라고 했었어. 그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치? 여기까지 됐니? 다음. 누나 없고? 하율이는 없어? 태원이 다 했니? 저는 지금 책이 없습니다. 지금. 뭘 일로 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어, 씨. 너 다시 앞으로 올래? 임민서? 있으면 질문이 있는데 뭐 원뿔 어떻게 구해요? 풍년이다, 진짜, 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생략된 건지 알지? 둘 다.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풍년이다, 진짜. 아유, 정말. 원기둥 부피의 서술일.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대로 이번엔 거꾸로 평균이 얼마인지 대략 우리가 추정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어떤 표본들을 전체 모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표본들을 끄집어냈을 때 걔네가 어떤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들을 구해봤다라면 이제는 반대로 다시 말하면 무평균은 몰라. 근데 어떤 임의의 표본들을 추출해내서 걔네들이 만약에 어떤 그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라고 그게 정해져 있을 때 확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거꾸로 평균이 얼마인지 역추적하는 과정을 우리는 평균 신뢰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왜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여기 발음이 제일 어려워. 다시. 자, 봐. 자, 표본, 아이씨. 힘드네. 발음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가운데 평균 얼마일 거고? 자, 0일 거고. 그죠? 이때 그 확률 전체가 이게 1인 거잖아. 지금, 그치? 괜찮니? 여기까지는? 자, 근데 그동안에는 모평균이 주어져 있었고,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었고, 그때 표준화 작업을 시켜서 여기에 대응시켰을 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표본 평균을 그려봤더니, 예를 들어 75일 때는 과연 그 구간이 얼마냐, 확률이 얼마냐, 라고 거꾸로 구해봤었다고. 예를 들어서 얘가 7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 작업을 시켜서 얘가 확률이 얼마인지 구했었다고.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모평균의 추정은 뭐냐면 모평균은 몰라. 그럼 우리 표준화 작업 못 시키잖아. 그치?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얘네가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95%의 확률로 우리가 어떤 구간을 구했을 때 얘가 0.95가 되는 그 모평균은 거꾸로 얼마큼 될 수 있느냐 그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95%의 확률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표본 평균이 들어갔을 때 그럼 걔네가 과연 그 95%의 확률로 그 구간에 들어간다라면 그때 모평균은 얼마인 건가? 자, 그럼 어떤 확률 변수가 있대. 거꾸로 얘네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라 해볼까? 그래. 자, 표본 평균이 있어. 그치? 맞아? 그때 얘네가, 자, 요러한 범위에 있을, 자, 절대값을 한번 해볼까? 자, 요러한 범위에 있을 확률이, 자, 예를 들어서 95%래. 즉, 0.95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거꾸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0.95%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러한 범위는 우리가 다시 표준화 작업시키면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얘에서 평균 빼고, 그 다음에 얘의 뭐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 작업인 거고, 그 구간은 얘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니, 절대값이니까. 아, 거기서도 또 뭐 할 거 아냐. 그치? 그래. 됐어? 근데, 잠깐만, 미안해. 표본이 있을 때, 얘를 정규 시켰을 때, 표준화 시켰을 때, 요로 할 때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지금 표준 정규 분포니까. 알겠니? 그러면은 그 X반은, 얘네는 표준화를 시켰다는 것은 결국엔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 빼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작업이 지금 현재 이 Z인 거잖아. 그럼 그 Z가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때, 그때 그 확률이 0.95라는 얘기인 거고. 그치? 그럼 그때 우리가 얘네들의 값만 알고 있다라면 그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범위를 좀 어떤 구간을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얘네 안다면 당연히 우리 곱하면 되잖아. 우리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얘네가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모평균에 대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범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계산해보시면 얘네가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물론 여기가 95%일 수도 있고 뭐 98%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고 그건 문제마다 다른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95%고 그때 해당되는 그 표준화 작업된 값이 1.96이니까 우리는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알겠어요? 약간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요 95%에 대해서 그 확률로 이러한 범위에 들어갔을 때 그거 만족하는 그 평균, 모평균은 대략 이 정도랑 이 정도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 과정이 모평균의 추정인 거라고. 오케이? 문헌이 되니? 하율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반대로 알고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봤더니 95%였던 거야. 0.95였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확률이 나와 있어. 그때 얘네는 모평균을 몰라. 거꾸로 그러면 얘네들은 표준화 작업을 시켜서 우리가 그 걔네들의 범위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모평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네도 이 모평균만 모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또 문제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당연히 우리가 표본의 크기도 당연히 주어질 거고 표준 편차 주어질 거고 당연히 그 표준 정규 분포 나와 있으면은 또 얘네 그거에 대한 저 상수도 나와 있을 거고. 알겠니? 그때 우리가 이 확률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는 신뢰도라고 불러. 95%의 신뢰도에서 다음 어떠한 표본 평균들이 얼마일 때 이러한
모평균은 과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민정이는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모평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전체 집단에서 표본은 그 중에서 일부 추출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네 둘의 평균들이 있을 거고 얘네 둘의 평균들도 있을 거고 너랑 민서의 평균도 있을 거고 그치? 그럼 평균도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 그게 각각이 표본 평균인 거야.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걔네도 또한 확률 변수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좀 특별한 확률 변수인 거지. 우리 이민서 씨는 안 듣네. 내가 수업 듣고 문제 풀라 했더니 그런 거였어요? 다 아나 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어? 하율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여기서 이때 이 95%는 우리가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요거 이 범위 나오잖아. 그치? 요거를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름은 그 다음 그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 전체 길이를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 표준편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더라 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 길이는 당연히 요 값의 2배일 거잖아. 빼주면 됐니? 여기는 그냥 일단 내용 자체는 조금 그냥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엔 결론은 뭐냐면은 알면은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쪽은 전부 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뒤에 나올 모비율과 표본 비율도 마찬가지. 앞에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만 인지하고 있다면 그 계산 과정은 또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봐봐. 모비율과 또 이제 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설명 한번 해줘야겠지. 표본 비율.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인 거냐면 분수꼴인 건데,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6명의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인 비율, 즉 확률 같은 거지. 모 비율은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 학원에서 합시다. 우리 학원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60명이라 했을 때 남학생들의 비율은 이렇게 해보면 얘가 지금 모 비율인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요 반에서 우리가 또 추려봤을 때 6명의 포변의 크기를 6명을 찔러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남자의 비율은 6명 중에 3명. 그게 표본 비율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전체 학생들 중에서 남자라고 하는 학생들의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고정되어 있는 값인 거지. 결국에 그 모 비율 또한 얘네는 어떤 고정된 값일 거라고. 확률이니까, 그치? 맞아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그 모집단의 개체수가 조금 더 많아진다라면 각각을 한 명을 뽑았을 때 대한 확률로 봤을 때 그 확률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해. 고정된 확률이라고. 그럼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 뭘 따르게 되냐면 결국에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많아져.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모 비율 또한 우리가 결국에 뭐라고 보면 되냐면 얘는 그냥 확률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고. 그때 걔네들은 그 개체수가 조금 많아진다면 그 값은 결국에 뭘 따르게 된다?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 또 우리 이항분포에서 우리 그 평균 구하는 방법은 뭐였는데? 그치. 얘네들 곱해서 우리 평균 구했던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 우리 나중에 그 모비율과 표본 비율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 거꾸로 모비율에 대한 추정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오늘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그 평균과 또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또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얘네는 모평균과 똑같았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 가서 한번 알아보자고. 예. 자, 모비율을 우리가 그럼 P라고 한번 나타내볼게. 그럼 걔네들을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을 때, 이거서부터 해야겠구나. 모비율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P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 확률이라서 우리가 P라고 나타내는데, 그 표본은 조금 얘네처럼 좀 구별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은 우리가 위에 짝대기에 그렸다면 표본 비율을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 이름도 햇이라 불러. P햇. 알겠죠? 자, 그럼 그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들도 우리가 한번 구해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얘네는 평균은 표본의 평균과 원래 모평균이랑 같다고 했었으니까 마찬가지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도 마찬가지 누구랑? 모비율에 대한 평균이랑 똑같더라. 이미서 표정 봐라. 그 다음 우리 분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은 우리 어떻게 됐었고 얘는 모분산에서 표본의 크기만큼 우리 나눠서 우리 문제 풀었던 거잖아 지금. 그치? 맞니? 여기까지 맞아? 이해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을 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자 이걸 먼저 설명부터 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전체 개체수 뭐라고 해야 돼? 표본의 크기? 자 크기를 n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에서 남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그 표본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니? 그러면 우리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표본들의 중에서 그 성질 갖고 있는 개수 요 n분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그치? 표본의 크기가 6명이야. 근데 여기서 남자는 몇 명이냐고. 그게 표본 비율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얘네는 결국 이거야. n분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 평균을 구할 때는 얘는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냥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까먹었어 또? 아니 이렇게 있을 때 얘 평균은 그러니까 모평균에다가 A배 플러스 B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 얘도 곱하기 되어 있으면 얘 n분의 1 앞에 빼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걔네들은 결국엔 그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어떤 분포로 따른다고? 이항분포로 따른다고. 그죠? 그럼 평균은 누구인데? n분의 1 곱하기 np 맞아? 이항분포 따른다며. 그럼 np가 일 거고 얘네 약분되면 결국엔 누구랑 똑같아? 그냥 p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표본 분산 자 얘도 보자면 그럼 얘네도 한번 구해보자고. 얘가 n분의 x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분산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분산은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 없었지만은 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곱이랑 비례한다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n 제곱분의 1 v 표본 분산 모분산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네들은 또 다시 분산 어떻게 구했는데 n 제곱분의 1 곱하기 분산 어떻게 구했어? np 여기서 q는 1-p 그 약분 돼버릴 거니까 얘는 결국에 누가 되는 거야?
n분의 pq.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필요하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거기에 표준편차는 얘한테 이제 루트 씌운 값이 되는 거겠지.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도 모비율에 대한 또 추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얘 제곱근을 바뀔 거니까 요거만 조금 달라지는 거지 사실. 결국에는 얘가 지금 표준편차였잖아. 여기에 제곱 씌운 게 표준편차잖아. 그치? 여기만 좀 달라지는 거라고. 요 부분만. 결국엔 똑같은 거고. 그냥 얘는 그냥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인 거냐, 아니 얘는 표본 비율인 거냐, 그냥 그게 조금 다른 것 뿐인 거지. 결국엔 그 같은 맥락인 거야. 일단은 이거 설명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알겠죠? 저번 시간에 본 게 우리 6번까지 봤던 거지? 우리 오늘 615번부터 보면 되는 거죠? 자, 615번 보시면요. 현재 615번은 어느 제과점에 판매하는 A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 A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6g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아, A과자는 이렇게 따른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때 이 제과점에 판매하는 A과자 중에서 400봉지를 임의로 추출해서,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400봉지는 표본의 크기가 되겠네. 맞니? 자, 그때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 표본의 평균이 얼마? 450g. 그때 제과점에 판매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됐니? 여기까지? 그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사실 임의로 추출을 해서 평균이 450g일 때, 즉 표본 평균이 몇일 때? 450g일 때 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표본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더니 450g이라는 얘기는 표본 평균이 450g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고민? 이랬어? 여기서 문제를 읽고 얘네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일단은 알겠죠? 그때 우리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지 지금. 맞아? 얘도 설명하자면 이거야. 결국엔 우리가 어떤 표본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신뢰도가 얼마? 신뢰도가 95%의 신뢰 구간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는, 또 밑에 문제 나와 있는 게 그 확률이 나와 있잖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 보니까 얘는 Z바의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얘가 0.95인 거잖아. 지금 그쵸? 항상 이게 문제 나올 거야. 알겠어? 이전에는 안 나왔었거든, 선생님한테는. 근데 이제는 다 거의 웬만하면 보면 나오더라고. 원래는 외워야 됐었던 거야. 신뢰도가 95%야? 그러면 얘네가 이런 범위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외웠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신 거지 뭐. 자, 그럼 일단 여기 볼게요.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절대값이니까 그 Z가 현재 마이너스 1.96에서 1.96 이러한 범위인 거잖아 지금. 그러한 확률이 지금 0.95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럼 봐봐. 표준화는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빼고 그거들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현재 얘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요 사이에 있는 걸 찾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현재 우린 뭘 알아? 표본 평균을 알아. 그때 거꾸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자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 모평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 표본 평균 빼기 1.96 곱하기 나갔잖아.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20분의 뭐였어 이거? 표준 편차 16 이렇게 450 더하기 1.96 곱하기 20분의 16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뭐만 알면 된다는 거. 요거는 그 선생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인 거고 요 신뢰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요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그냥 x바가 뭔지 루트 n이 뭔지 시그마가 뭔지 파악해놓고 대입해서 그 신뢰 구간만 정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결국에는. 오케이? 여기는 대입하고 그냥 계산하면 끝이야 그냥 여기는. 뭔지만 파악하면 돼. 뭐가 뭔지. 태근이 무슨 말인지 되지? 그게 어려울 거 없고 여기는. 아니야? 표정이 왜 저러지? 애초에 신뢰도가 95%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네. 신뢰도 95%라는 얘기인 거는 아까 있잖아. 표준 정규 분포가 있어. 그래프가 곡선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본들을 정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네들의 표본을 정했어. 근데 그 표본들 정했을 때 그 95%의 확률로 여기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야. 쉽게 말하면 95%의 확률로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평균이 원래 얼마냐, 2학년 전체의 평균이 얼마냐를 거꾸로 역추적하는 과정인 거라 지금 여기가. 근데 우리 얘네들의 평균을 알잖아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 이거야. 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길이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그 전체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산해볼 수 있잖아. 그 여기 있는 친구들 계산해보고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 만약에 얘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을 때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원래 전체 우리 인구의 머리 길이는 대략 여기에서 여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하는 과정인 거라고. 그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얘가 95%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확률이 0.95%일 때.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신뢰도가 95%가 아닌 것들은 0.95%가 아닌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0.95%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꾸로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해라 라는 거지. 이거 되죠? 태훈이 그러면 이제 좀 해도 됐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차이인데 그냥 그전에는 앞에서 평균, 표준 편차 다 주어지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다라면 지금 반대로 확률이 주어지고 거기 안에 들어올 모평균은 대략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 모평균의 범위를 우리가 정한다는 거지. 추정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619번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 n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등교 시간. 등교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얘네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은 n이고요. 표준 편차는 아직 몰라. 그치?
자, 그런데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몇 명을 추출해서 100명을 추출해서, 즉 표본의 크기가 100명 추출해서 우리가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그 표본 평균이 얼마고? 35분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였다? 표준 편차가 10분이었다. 됐어?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에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면은 또 문제 나와 있지만 Z바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2.58보다 작거나 같을 그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 0.99라는 얘기. 문제 나와 있잖아, 그치? 됐어?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아이고 얘는 왜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모평균은 표본 평균 빼기 2.58 곱하기 표본의 크기 루트 10분의 표준 편차 10. 됐어? 마찬가지 여기도 35 더하기 2.58 곱하기 표본의 크기분의 표준 편차.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냥 값 계산하면 끝이신 거예요, 그냥. 알겠죠? 오케이? 물론 여기서 봐봐.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요거는 선생님 표준 편차잖아요. 그치? 표본 표준 편차는 그 개체수가 좀 적당히, 표본의 크기가 적당히 크다면 얘네는 누구랑 같다고 했었어? 표준 편차랑 똑같다고 했었잖아. 헷갈리면 안 돼. 자, 요거 다 헷갈리면 안 돼. 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했던 거고, 얘는 지금 표본 표준 편차인 거고. 표본 평균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구한 거고, 얘는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고. 네? 자,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저번에 했던 건데 다시 또 해야 되네. 자, 표본. 일단 용어 자체가 표본 평균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치?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있었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요렇게 계산하기로 한 거고, 지금. 맞아?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가 그 개체수가, 즉 표본의 크기가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커진다면 얘네는 누구랑? 모 표준 편차랑 우리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잖아.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는 결국엔 얘는 모 표준 편차로 우리가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내가 벌써 피곤하지? 큰일 났네.
어차피 오늘은 이제 요것만 할 거야. 어차피 모비율과 표본 비율은 어떻게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확률에선, 여기에서는 요 실내 구간 하는 게 거의 다거든? 요거는 일단 식만 외워두고 거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대입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냥 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다. 결론은. 알겠죠? 우리 미적분 할 때처럼 뭐 그래프 보고 이해하고 뭐 그런 거 할 거 다시고도 없어, 얘네들. 오케이? 차라리 미적분이 더 나은 선생님도 계속 개인적으로 확률 별로 안 좋아해. 학교 다닐 때도 확률 안 좋아했어, 여기 있지. 자, 622번은, 자, 어느 식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어느 회사에서 제품이 있대? 자, 그 어떤 제품들은, 생산되는 그 제품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자,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때 이 제품들 중에서 임의로 n개를 추출하여 우리가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얼마고? 350g인 거고, 320g이네? 320g인 거고. 자, 그때 제품의 모평균을 신뢰도 몇 퍼센트?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추정한 값이 319.3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야? 320.7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얘네들 둘 다 값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 표본 평균은 그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표본 평균, 아니 모평균의 구간은 표본 평균 더하기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그 신뢰 상수는 얼마? 1.966이었잖아, 그치? 문제 나왔잖아, 그죠? 곱하기 얼마? 표본의 크기 제곱근 분의 표준 편차 5.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얘다라는 거지, 그죠? 다시 말하면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란 얘기인 거야? 얘가 0.7이란 얘기인 건데, 그냥.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냥. 1.96 곱하기 5는 얼마야? 계산해야지. 98? 아, 네, 9.8. 9.8이야?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계산해. 알겠죠?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아니, 모르겠으면, 10 곱해봐. 그 루트 n분의 1.96, 196은 뭐야? 14의 제곱이잖아. 70이니까 이게 얼마야? 7 곱하기 2 곱하기 5, 이거고. 그 약분하면 되지. 그러면 14네. 얼마야? 196. 알겠어? 또 이게 1.96 곱하기 5 하고 있지 말고. 등식인데 왜 계산하고 있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내가 항상 얘기잖아. 계산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니까. 식 써놓고 보라고, 자꾸. 자, 다음 625번. 자, 어느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기록은 표준 편차가 4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마라톤 대회 기록이네. 자, 마라톤 대회 기록은 누굴 따른다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근데 평균은 알아, 몰라? 모르고. 그때 표준 편차가 얼마? 4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모르니까 M이라고 쓸게요.
자, 그때 이 대회 참가자들 중 225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다시 말하면 표본의 크기가 225, 그리고 추출해서 모평균을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곱하기 아까 그 상수 얼마? 얘는 2.58이지? 2.58 곱하기 표준편차 루트, 아유 뭔 소리야, 표본의 크기 분의 모 표준편차, 맞아? 그게 얼마? 실내 구간의 길이인 거니까 얘는 3이네. 그럼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알겠죠? 오케이? 단순 계산 여기 있네. 해도 돼요? 그럼 봐봐. 우리 실내 구간이 길어지려면 어떤 값이 크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까? 일단 신뢰도가 똑같다고 우리 가정한다라면, 그치? 모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겠지. 그 모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의 길이가 엄청 길어질 거잖아. 넓어진 거잖아, 범위가. 그치? 왜?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죠?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얘는 값이 작아질 거니까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겠네. 즉 다시 말하면 표본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명 중에서 한 2명 뽑아서 표본 재는 것보다는 당연히 10명 재는 게 좀 더 정확할 거고, 100명 재는 게 좀 더 정확할 거고, 1000명 재는 게 더 정확할 거고, 그치?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질 거니까 모평균을 추정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됐죠? 무슨 말인지? 다음 628번. 다음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에 따르는 어떤 모집단의 크기가 있는데, 모집단에서 평균은 여전히 몰라. 근데 표준편차가 얼마?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신뢰도 몇 퍼센트?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 그쵸?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봐봐, 무조건 예전에 선생님 때처럼 이게 막 정해져 있지 않다고. 문제 보면 얘는 좀 더 간단하게 냈네. 계산하기 편하게 2라고 나왔네. 그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그 실내 상수가 2였으니까, 그치? 곱하기 표본의 크기 루트 n 분의 표준편차 3.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약분하니까. 그럼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 루트 n분의 6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n은 얼마? 36 이상. 어려운 거 없죠? 괜찮지? 이게 뭔지만 구별만 잘하면 계산할 수 있겠지? 그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어? 다 똑같아. 자, 631번.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만드는 커피 한 잔의 양은? 커피 한 잔의 양은? 얘도 마찬가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 표준편차가 얼마임? 5ml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물론 평균은 모르는 상태인 거네. 자, 그때 커피 점에서 만든 커피 중에서 임의로 64잔을 우리가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몇 퍼센트?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35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알파의 값을 구하면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그 상수 알아 몰라? 실내대로 모르는 당연히 모르겠지.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 자 8분의 표준편차 5 그게 얼마? 2.35가 되겠네요. 맞아요? 양변 10을 나누면 0.235가 될 거고 그치? 거기에 8 곱하면 나오겠네. 맞아? 그러면 요 실내 상수라고 하는 거는 8 곱하니까 얼마야? 4, 8, 2 올라가고 18 그러면은 1.88 나오니? 맞아? 그럼 1.88 찾아보니까 Z 이게 얘가 지금 현재 Z인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럼 Z 찾아봤더니 얼마야? 0.47이죠. 그 확률이 0.47인 거지. 근데 반쪽짜리가 0.47이니까 그럼 신뢰도는 몇 퍼센트란 얘기인 거야? 94%의 확률이란 얘기인 거지. 알겠어요? 하유리 오케이? 오민? 되는데? 그냥 다 우리 배운 거 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계속. 알겠죠? 그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표준화 됐을 때 그 값이 1.88인 거니까 그럼 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634번. 자, 정규분포.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5인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 신뢰도가 몇 퍼센트? 95%로 추정한 그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최소값은 뭐 배웠어, 그쵸?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보자고. 얘 무슨 뜻인 거야? 길이? 신뢰도 95%니까 우리 또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니? 뭐가 알아? 그 절대값이 95%라는 얘기네. 0.9라는 얘기네. 그때 요 상수가 얼마? 얘는 2가 나왔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그거를 찾는 거잖아 지금. 그치? 맞아? 근데 지금 못 찾는 거냐 지금 그거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0 이하가 되도록 요 Z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얼마? 아까 했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 35 요게 지금 요 Z인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럼 얘네가 뭐 이하?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고. 그치? 어차피 얘네는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결국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라고 하는 놈은 2 곱하기 루트 n 분의 35보다 작거나 같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얘가 얼마 이하?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얘가 그럼 10 때문에 되는 거겠네. 그럼 70이니까 루트 n분의 1은 7분의 1이겠지. 맞아? 그래서 n은 얼마? 49.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저렇게 식 써보면서 우리가 익히는 게 가장 좋긴 해.
알겠죠? 반대로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하라고 하니까 실내 구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양변에. 그치? 양쪽에다가. (637번) 봐볼까요? 그냥 637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무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낮추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맞아, 틀려? 맞아요. 드려요. 자, 봐봐. 무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 평균 빼기 표본의 크기 분의 표준 편차. 맞아? 아, 이거 뭔 소리야? 여기 어떤 실내 상수가 있을 거고 곱하기 표본의 크기 분의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얘는 그거 더한 것보다 그 값이 클 거고. 그쵸? 그럼 봐봐.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얘는 일정해. 맞니? 자, 얘네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할 그 구간은 우리가 좁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그 Z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작아지겠지.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K 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인 거겠네. 얘가 작아질수록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신뢰 구간을 낮춘다는 얘기는. 그치? 그 얘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신뢰 구간 길이는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 신뢰도가 일정할 때, 그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건 이번 반대로 K가 일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물론 얘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해서 아까 얘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니까. 그치? 그 얘는 길이가 줄어들겠지. 그치?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무평균을 추정하기엔 더 편할 거라고. 더 가까워질 거라고.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질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2명 뽑아서 평균 재는 것보다는 우리 2학년 전체 다 평균 재는 거가 좀 더 가까워질 거잖아. 평균에. 그죠? 근데 니에는 틀렸고 애초에 길이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짧아질 뿐더러. 그치? 다음 디귿은요. 신뢰도를 높이면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리고 상수가 점점 커지면서, 그죠? 커지면서 표본의 크기를 얘를 작게 한다라면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또 이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럼 더 커지겠네.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죠? 자, 요쪽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모 비율 가지고 이제 또 똑같이 하는 건데 또 보자면 639번. 자, 요 내용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불량률 우리 자 10%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인 거야? 불량률이 10%다 라고 하는 얘기는 신뢰도가 확률 그냥. 그렇지. 확률 우리가 골랐을 때 임의로 하나 골랐을 때 불량품 1 확률이 얼마더라? 10분의 1이더라.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자, 그릴 때 이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 400개를 임의로 추출했대. 그럼 당연히 이 불량품의 확률은 당연히 바뀌어 안 바뀌어? 고정되어 있는 값인 거지 지금. 그치? 다시 말하면 주어진 자료는 이 항분에 따르겠네. 현재 4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그 확률이 불량품의 확률이 10분의 1인 거고. 그치? 그럼 당연히 얘네는 그 개체수가 좀 많아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었잖아. 그치? 정규 분포는 평균 얼마를 보고? 평균이 40인 거고 40개 정도가 불량품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그치? 그때 표준편차는 분사는 NPQ Q는 1-P니까 10분의 9 그 얼마? 36이니까 표준편차는 6이겠네요. 됐어요? 요거까지 기억나나 보네 그래도? 계산을 한 거가 그냥? 기억나는 게 아니라? 기억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불량품이 몇 개? 52개 이상 뭐야 이거 왜 붙었어? 52개 이상일 확률은 얼마냐? 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뭐 해야 되니? 그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를 삼았을 때 이러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또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하려면 확률 변수의 표준화부터 해야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럼 Z는 누구보다? 52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요거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 거야. 알겠죠? 근데 그 표준 편차가 좀 달랐을 뿐인 거라고. 알겠어? 표본 표준 편차는 알겠죠? 강우? 그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얘 무슨 확률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 Z가 12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하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또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0일 거니까 2인 수가 0일 거고 그치? 이러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당연히 항상 0에서부터 요만큼의 비율은 확률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쪽 반쪽은 얼마니까 확률이? 0.5니까 0.5에서 그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빼주면 되겠네. 그게 얼마야? 0.4772니까 확률 계산해 보시면 0.0228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근데 이런 거 좀 잘 봐야 된다. 불량품일 확률이 10%라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불량품이 아니라 정품이 예를 들어서 뭐 300개 이상일 확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가야 돼? 얘를 정품의 개수로 봤으니까 그 얘도 마찬가지 정품으로 우리 정규분포를 바꿔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반대로 가끔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지우개가 오래돼가지고 잘 안 지워진다 이제.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자 642번. 자 어느 지방의 유권자 1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보니까 얘는 표본의 크기가 100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때 임의로 추출하여 지지도를 조사하였더니 36명이 A 후보를 지지하였다라는 얘기는 A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그 표본 비율은 얼마? 36. 비율은 100명 중에서 36명이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뜻인 거잖아 지금. 그치? 전체를 나눈 게 아니라 우리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A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비율, 즉 표본 비율이 100분의 36. 그죠? 자, 그때 이 선거구 유권자 전체에 A 후보의 지지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즉, 모 비율을 추정하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 선거구 전체를 봤을 때. 이해돼? 그러면 그 신뢰 구간은 표본 비율 얼마? 0.36 빼기 얘 얼마나 2 나왔니? 2 곱하기 루트 100
루트 100. 루트 100분의 루트 0.36 0.36 곱하기 곱하기 0.6 4 일단 우리가 요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뭐부터 찾아야 된다 했어? 표본의 크기 나와 있고 어차피 그치? 표준변차 찾아야 할 거잖아. 아니 봐봐. 빼기 평균 빼기 표준편차 할 거 아니야. 얘에 대한 평균과 얘에 대한 그걸 구해야 될 거잖아 지금 표준편차를. 그치? 맞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평균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다고 했었으니까 그치? 그럼 얘 평균은 그냥 P라고 놔도 되겠네 그치? M으로 놔도 되겠네. 거기서는 지지율 P라고 나타냈으니까 그럼 걔가 그냥 평균인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P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편차를 알아보려면 표준편차는 또 헷갈리니까 그냥 쓰자. 탕탕탕 갑시다. 결국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고 결국엔 우리가 얘네가 이항분포 따른다 했었지. 표본의 크기 100 0.36 그럼 얘는 정규분포로 따르겠네. 평균 얼마? 36 그리고 그 표준편차는 36 곱하기 0.64 요거일 거잖아 지금 그치? 그게 분산이잖아. 여기에 제곱근 씌운 게 그걸 거고 그치? 100분의 6 곱하기 8이니까 얼마야? 48이잖아. 계산이 어렵니? 얘들아? 아닙니다. 36 여기 곱했으니까 자 6제곱 곱하기 0.64니까 8제곱 나누기 10제곱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네. 0.64의 제곱 아니 0.64 맞아? 아니 n 0.36 곱하기 0.64 요게 지금 분산인 거잖아 그치? 얘는 이미 계산해서 우리가 36이라는 걸 알고 있고 곱하기 0.64 할 건데 얘가 6의 제곱 곱하기 100분의 64 그치?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5점 제곱 나중에 묶어도 되고 그거 되잖아 그치? 계산하지 말까 그냥? 10분의 48이네 맞아? 그럼 얼마야? 4.8 요거의 제곱이란 얘기인 거잖아 지금. 돼요 여기까지? 아니 이제 자 4.8의 제곱인 거지. 제곱 붙었으니까 그치?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 알았고 표준편차 알았으니까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을 하자고. 알겠어?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은 표본 비율 나와 있으니까 그치? 0.36 빼기 아까 뭐였어? 2였니? 2 곱하기 얼마? 다 계산했잖아 4.8 표준편차 아까 그게 다 표준편차잖아 루트 n분의 표준편차 그게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였잖아 그치? 근데 우리 이미 표준편차 구해놨으니까 그냥 바로 쓰면 되지 계산 다 해놨으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된 거 맞아? 그래서 얘는 0.36 더하기 2 곱하기 4.8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나 힘드네. 너 뭐 계산 잘못했니 근데?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계산 실수했네. 자, 우리 아까 표본, 다 얘 평균으로 가면 되지. 자, 우리 아까 봐봐. 잠깐만. 표본 비율에 대해서 우리 평균 구했을 때는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모 비율에 대한 평균이랑 그 다음에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이랑 얘네는 서로 같다 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분산은 얘는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n분의 pq 이렇게 된다 그랬지.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그랬지. 그치?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되고 얘는 표본이니까 아까 그건 뭐였고 모 표준 편차였던 거고 그 계산 방법은 MPQ는 우리 그거 있잖아. 모 표준 편차. 그치? 얘는 근데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네는 그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야? 요거. 그래서 0.36 곱하기 0.64 나누기 100. 얘가 지금 분산인 거고 여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 표본 비율은 얘에 대한 추정은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은 마이너스 아까 상수가 2였지? 2 곱하기 루트 저거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 0.36이었으니까 그래서 0.36 더하기 2배 루트 저거 알겠어? 요거로 생각하면 안 되지. 미안해. 괜찮니? 우리 아까 구하라고 했던 거 평균은 똑같이 계산하면 됐는데 분산 자체가 달랐었으니까 우리 계산이. 그렇죠? 나머지 시간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알겠죠?